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시사연구소를 통해서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인터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봅니다. 지난 4월 14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정가균, 김두겸, 이채익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정치 코너. 정치 팩토리. 국민의힘 정감윤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산에서 이번에 후보자 중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가깝다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제가 감히 1등 공신이라고 표현하기는 가하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옛날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조직에 충성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에 충성한다. 다시 네. 말해서 국민에 충성한다가 트레이드마크죠. 그거 하나 바람에 대통령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원작자가 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한 얘기죠. 네, 윤 당선인께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상황에서 또 전국적으로 검수완박이란 표현 자체가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예전에 국회에서 또 법사위원으로 검찰 대상 국감도 꽤 오래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0년이 있었죠. 네, 검수완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검수완박을 하는 그 목적이나 이 진행 과정을 보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 그동안 착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네.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네.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제출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부당한 그 진행은 뭐 국민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 지금 여당과 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서 박맹우 예비후보자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예. 또 동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맹우 전 의원처럼 좀 훌륭한 분이 컷오프가 된 데 대해서는 같은 동료 후보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사실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예. 뭐 단순한 여론이나 어떤 일정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마 박맹우 후보가 가진 장점도 많지만 어떻든 세 분을 했다는 자체가 예. 지금 현재까지 그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되지 않겠느냐. 뭐 중앙당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소속 출마설이 있는데 예. 우리 박맹우 후보도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결정은 안 하실 거다. 이 지금 현재 뭐 겨우 윤석열 정부 탄생 시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역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지방정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박맹우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다른 경선 후보자들도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정가균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행정보다는 정치력에 더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치력에 방점을 네. 둬야 한다. 그렇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오랜 의정 경험과 또 인맥입니다. 네. 울산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울산의 난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지방 정부를 이끌어갈 능력과 비전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제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에 의한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차기 행정부 수장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입니까? 일단 제가 당선이 되면 예. 지금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뭐 지금 한덕수 총리 또 뭐 많은 장관들이 예.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상당히 가까이 지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울산의 당면 과제들을 충분히 가서 설득시키고 노력한다면 예. 아마 그 역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게 되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지방 정부도 성공하고 그래 동반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행정부 수장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정가윤 후보자께서는 울산 삼산로에 복합문화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런 예.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예, 그 예. 울산의 랜드마크 상권을 조성하겠다라고 보이는데 예.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이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네. 깊이 있게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울산이 이 당면 과제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떠나고 또 그중에 2030 세대들의 탈울산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울산에는 뭐 예를 들어 서울의 홍대 거리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산을 떠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소해야 울산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의 특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울산 대표 상권을 형성해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복합 쇼핑몰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난다라는 게 그 조사 결과 굉장히 압도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예. 그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혹시 구체적인 공약이 있나요? 이제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예. 청년들의 일자리를 첫째 이 울산의 이제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서 그 울산 지역 출신을 대폭 채용하도록 예. 그 기관과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관광산업 예. 이 분야를 좀 무게를 두고 추진해서 관광산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CBS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3일이면 우리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 경선에서 반드시 통과돼 가지고 위기 울산을 구하는데 제가 마지막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윤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두겸입니다. 네, 지난 12일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후보 중에는 두 분이 국회의원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 올라오시는데 총 이렇게 네 분이죠. 예. 현재 알다시피 두 분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전직 5선 국회의원이신데 예. 우리 지금 정을 보면은 여수야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한석이라도 지금 아쉬운 실정인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들 그 여망을 저버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식물 정부를 막기 위해서 꼭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네.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분들도 많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경쟁력 같은 거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울산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을 알아야 되고, 네. 저는 이제 지방의장을 거쳐서 남구청장을 역임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재임 기간에는 제가 일 잘한 구청장도 1등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득영 하면 일 잘한다, 일머리라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일 잘했던 것도 행정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고 또 가장 하고 싶은 것도 행정인데, 그런 능력들이 바로 지방 행정 전문가잖아 제가요. 그런 능력들이 타 후보보다는 저는 훨씬 더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행정 전문가로서 울산 현장과 울산 시민을 잘한다. 이게 바로 본선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울산 발전 예. 위해서는 답은 현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앙정부 협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역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갈 능력과 비전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네.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에 이은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차기 행정부 수장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 윤석열 차기 대통령하고는 이런저런 인연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인연이죠? 여기 뭐 이름 밝힐 수 없는 분하고 서너 번 정도 밥자리도 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다. 술자리도 한번 했죠. 그렇군요. 개인적 인연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개인 인맥보다는 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인맥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울산에는 정말 큰 인물이 많이 났어요. 예. 어느 때 정치권보다는 예. 바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잖아요. 예, 전 원내대표. 예, 전 네. 원내대표님, 또 우리 박성민 의원님, 권명호 시당위원장 같은 분은 네. 대통령님하고 정말 연이 깊어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당선이나 하고만 잘만 이렇게 협력한다면은 울산이 이제 날개 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주변 인물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중앙정부 그리고 차기 행정부 수장과 협력을 하시겠다. 최대한 네. 현직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만 한다면은 네. 아마 울산은 어느 지역보다는 크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정가변 후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그 발언이 본인의 아이디어다라면서 그 인연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정가변 후보자, 서범수 후보자, 이채익 후보자 이 세 분은 또 여의도 국회에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업무를 꽤 오래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울산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울산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한편 김두겸 예비후보자께서는 이제 남구 기초단체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영선이잖아요. 국회는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예. 또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인데, 이제는 네. 국회의원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과 경륜이겠지만은 예. 우리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 또 중앙과 가교육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거든요. 네. 한 개인이 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방금 말씀한 우리 김기현이나 박성민 의원님 이런 분은 정말 절친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 뭐 이름 밝힐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빠지더라도 예. 현역 국회만 잘만 활용한다면은 네. 울산에서 그만 그럴 수 있는 행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 그냥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예. 거기 딱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딱 편성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런 게 정말 지역의 현안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우리 정책도 기조를 맞춰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거기 있어야 예산이 내려오지, 개인적 인맥이 또 돈 좀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행정을 알아야 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치밀하게 그 사업 계획을 할 수 저는 있는. 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지역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네네. 울산은 그린벨트 해제율이 37.5%로 7대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네네네. 울산은 그린벨트가 도심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 확장과 발전의 제약 요소로 이 그린벨트가 작동한다라는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후보자께서 내놓으셨는데 또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울산 울주가 있었잖아요.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울산의 그린벨트라는 게 이잖아요. 벨트니까. 네, 반경 한 5km 중심을 해서 울산 시내를 관통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역시가 된다면은 이 그린벨트가 외곽을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린벨트의 근본은 무제한한 도시 개발을 막는 거거든요. 도시 확장을 막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실로 보면은 광역시가 울주하고 합해지면은 울산시가 아닌 외곽으로 그린벨트를 형성을 해서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도심 속에 있으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요. 즉 네, 기업이라는 것은 네, 그 가장 큰 그 윤리는 돈벌이잖아요. 돈이 되어 오잖아요. 네, 네, 비싼 땅에는 공장을 지어놓으면 짓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네. 파산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산 땅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면은 네. 기업들을 양산이나 외동의 어떤 기업들 유인해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그래야 기업에게 이익을 줘야 오잖아요. 공장 이전하잖아요. 네, 공장이 이전해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예, 일자리가 생기면 근로자가 생기면 그 근처에 다시 신도시 근로자 일한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면은 울산 시내의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근데 그래서- 같은 목적과 같은 도시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낸 후보자가 앞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윤 예비 후보께서는 울산 삼산로에 복합문화 쇼핑몰을 건립해서 2030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공약이 더 경쟁력 있는 겁니까? 아,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울산은 대전 다음에 재미있는 곳이 울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유권자들은 정가윤 예비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두겸 예비 후보자께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저한테 해야죠. 저는 네, 네. 전문인들의 인구 역의 유출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담아내는 공약들 다 갖고 있죠. 아, 그중에 그 우선순위가 공약도 가지고 있으시다. 예, 네, 청년들이 머물 수 예. 있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걸 만드는 게 당연한 귀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채익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 12일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우선 다른 후보님들보다도 늦은 출마 선언에도 네. 저 이채익을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시민들 저희- 반응 때문이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김두겸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울산시장에 도전한다라는 거는 좀 의원직을 좀 내려놓고 민심에 이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역 의원들께서는 차기 행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식물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현재 의원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네, 공천이 되면은 예. 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제가 공천을 확정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고요. 차기 행정부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출마는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성공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앙정부 협력 관련해서 그럼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능력과 비전을 가진 단체장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윤 당선인은 또 정권 교체에 이은 지방 권력 교체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차기 행정부 수장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부터 네. 윤석열 후보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어떻게 또한 맞추셨는지. 우리 당 그 국회의원들께서 어느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지할지 고민하실 때 예. 저는 우리 울산 출신 박성민 의원 등 네. 8분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윤석열 경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예. 이번에 경제부 총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의 경우 네. 저와 국회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협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볼게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행안위 간사를 맡으셨잖아요. 네. 그 울산이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집행부 울산시청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좀 국감을 진행하면서 울산시청 고질적인 문제도 뭐 좀 들여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저는 먼저 그 송철호 시장의 시정 4년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단정했던 이유가 그들의 그 좌파 이념을 전문가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돼서 지금 뭐 김기현 시장 당시에 갤럽 전국 1위를 달리던 시정이 지금 4년 내내 이 전국 꼴찌의 그 지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이 불통 시정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 전체 문제가 아니라 진보적인 의제를 가진 시장의 문제다. 그래서 울산시청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이 손실보상 대책도 굉장히 지금 더디고 또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도 추진 자체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정말 그들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 조직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시민들의 그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청은 교체돼야 하고 현재 이제 문체에 계시잖아요. 네. 그 울산이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되면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100억을 더해서 200억짜리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법정문화도시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그 시장의 그 한쪽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문화도시 선정은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꼭 될 수 있도록 정부와는 한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울산의 그 문화예술 산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무엇에서 네. 비롯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첫째 예. 시장의 그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저는 찍고 싶어요. 예. 그 당장 우리가 4조 원에 가까운 울산광역시 예산이 문화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오늘의 현수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네. 문화 관련 예산을 먼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시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예. 이게 지역 경제랑 지역 먹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저는 예. 사실 그 19대 제가 국회 때부터 6년 동안 제가 산자위를 간사도 하고 줄곧 그 산자위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문제는 울산의 먹거리와 직결되고 또 네. 관광산업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예. 우리가 스웨덴에 있는 그 구겐하임 박물관 하나, 미술관 하나가 있어서 연간 100만의 관광객이 스페인의 그 빌바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중심지 도시가 문화 도시로 발전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그 자체의 박물관 기능이 아니라 울산의 문화 관광 인프라를 한창 더 높이고 좋은 저는 신성장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꼭 한번 추진해보고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채익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정치 팩토리에서는 정가윤, 김두겸, 이채익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황이었습니다.